여보,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닭도리탕 어때? 내가 퇴근하면서 장 봐서 들어갈 건데. 뭐, 따로 먹고 싶은 건 없어? 닭도리탕 좋지. 청양고추 좀 팍팍 넣고 얼큰하게 해줘. 그리고 나 갈치구이도 먹고 싶은데 장 보는 김에 갈치도 좀 사와줘. 갈치까지? 알겠어. 내가 그러면 퇴근하고 장 본 뒤에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도착하면 밥솥에 쌀만 안 쳐줘. 알겠어. 기대된다, 기대돼. 오늘 밥 2그릇 먹어야겠네. 진짜 이럴 때면 내가 옛날에 요리학원 다녔던 보람이 있다니까. 당신이 너무 잘 먹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내가 결혼은 진짜 잘했다니까. 요리 잘하는 여자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알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당연히 잘해야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따 저녁에 집에서 봐. 알겠어. 밥은 내가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장 보고 와. 저는 작년에 결혼했고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키가 185cm 정도에 몸무게도 90kg가 넘게 나가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입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100kg가 넘었었는데 결혼한 뒤로는 같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예전에는 남편 혼자 자취하면서 배달 음식 위주로 밥을 먹다가 요즘은 제가 집에서 해주는 집밥을 먹으니 살이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살도 좀 많은 편이고 함께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피할 만큼 체격이 좋아요. 저는 예전부터 취미가 요리라고 했을 만큼 음식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자격증도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제빵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직업은 일반적인 사무직이지만 취미로 시작한 요리가 점점 비중이 커져서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있고 요리 유튜브 채널도 작지만 운영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해먹이는 것만큼 제게 보람 있는 일도 없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말 균형 있게 잘 먹이고 있고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밥은 잘 해먹이는 게 맞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아.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이 예전에 살이 너무 쪄서 건강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같이 많이 하니까 지방이 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근육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 체력도 더 좋아졌어요. 아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옛날이 더 튼튼해 보이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지니까 내가 볼 때는 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 잘해서 먹이는 건 맞지? 네, 어머님. 저희 집 두 사람 식비가 지난달에 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배달도 안 시켜 먹고 전부 제가 장바다가 직접 차려주고 있는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이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 너랑 결혼하고 같이 사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는 너 말을 믿어야지. 우리 대식이 소세지랑 계란 좋아하니까 그것 좀 많이 해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시모는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살 빠졌다면서 집에서 제대로 안 해먹이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이 많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너무 비만이라 생각할 정도로 뚱뚱했는데 지금은 보기 좋을 정도로 건장한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점은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혼자 자취하면서 제대로 된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맨날 치킨에 피자 같은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만 좋아하고 거의 매일 저녁 그런 음식이랑 술을 같이 먹다 보니 딱 봐도 건강이 좋진 않았어요. 지금은 샐러드도 제가 많이 먹이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먹이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솔직히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시모는 음식에 별 재능도 없고 제대로 하실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몇 번 밥을 먹은 적 있는데 밑반찬은 전부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들이고 소세지나 스팸 그리고 튀김 같은 반찬을 자주 만드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본인 아들을 살찌우고 건강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저 많이 먹고 살이 뒤룩뒤룩 찌면 건강하고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시모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며느라, 방금 대식이 우리 집에서 출발했다. 저녁 먹이고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네, 어머님.
남편이 오랜만에 어머님 집밥 먹고 기분 좋았겠네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밥 좀 잘 챙겨줘라. 아들이 허겁지겁 밥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네? 저희 어제 저녁에도 닭도리탕 한 마리하고 갈치구이까지 3토막 먹었어요.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느라 식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가 집에서 맨날 말로는 잘 먹인다고 하는데 올 때마다 살이 쪽쪽 빠져서 오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우리 집에 별 반찬도 없는데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 먹는 모습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님 집밥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아서 그런 거겠죠. 저도 집에서 밥 잘해 먹여요. 옛날보다 살도 빠져서 보기 좋고 지금 더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 먹일 수도 없고. 누가 보면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자기 아들 매일 집밥해서 먹인 줄 알겠습니다. 남편은 이미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저랑 연애하면서도 제가 집에서 반찬 만들어다 주고 집에 찾아가서 음식 해주는 날이 더 많았지. 어머님이 뭐 해줬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보다 제 밥이 훨씬 더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기껏해야 반찬 가게 마른 반찬 몇 가지에 소세지나 전자레인지 돌려주시는 게 어머님 집밥인데 뭐 대단하게 해서 먹인다고 저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님 댁 갔을 때 너무 허겁지겁 밥 먹고 그러지 마. 어머님이 당신 왔다가 가면 사흘 굶은 사람처럼 밥 먹는다고 마음이 아프시대. 뭐?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저번에 갔을 때도 집에 밥도 없길래 그냥 간다고 했더니 햇반 돌려서 계란 후라이 2개 해주신 게 전부야. 하도 밥 먹고 가라고 하길래 후딱 먹고 나온 건데 뭐 먹을 게 있어야 허겁지겁 먹던지 말던지 하지. 근데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집에서 밥 좀 똑바로 챙겨 먹이라고 한단 말이야. 당신 밥 먹는 모습만 보면 마음이 아프시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살도 쪽쪽 빠지는 것 같다 하시고. 아니 그거야.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엄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네. 또 내가 뭐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실라?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나 먹는 것 때문에 희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하긴 뭐래. 내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고 잔소리 했냐고. 너가 우리 집에만 오면 매번 정신없이 밥을 먹잖니. 네 마누라가 집에서 밥을 안 차려줘서 그런가 싶어서 한마디 한 거야. 아니, 엄마 집에 가면 뭐 먹을 거나 있어? 어제도 햇반 돌리고 냉장고에서 마른 반찬 2개 꺼내준 게 전부잖아. 아, 소세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준 것도 있네. 나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밥 잘해줘. 그런데 왜 자꾸 살이 빠져? 집밥 잘 먹는다는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그 말을 누가 믿니? 요즘 저녁에 매일 희진이랑 둘이 헬스장 다녀.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고 그런 거지.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나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지내니까 걱정하지 좀 마.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낸 엄마 심정은 그게 아니야. 내 아들 굶고 다닐까 걱정이고 며느리한테 푸대접 받는 건 아닌가 싶지. 엄마도 말은 참 잘해. 나 혼자 자취할 때 반찬 한번 해다 준 적 없으면서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잘해 먹고 사니까 걱정 말고 그런 일로 뭐라 하지 마. 아들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괜히 며느리 미워할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 나도 앞으로 엄마 집에 안 갈 거야. 알겠다.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 제가 그렇게 잘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못 믿겠다고 하시던 분이 자기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꼬리 내리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면 내가 결혼해서 남편 잘 먹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잘 먹여봤자 시모는 성에 안 차실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시모랑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려고요. 자기가 데리고 살 때나 잘해서 먹이지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진짜 이해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데 시모라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론 시모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살아야겠어요. 저런 소리
속에 담아놔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 요즘 여윳돈 좀 있니? 우리 바깥 양반 사업이 영 신통치 않아서 월세도 2달 밀렸고 저번 달 물건 대금도 다 못 줬는데 1,000만 원 정도만 잠깐 빌렸을 수 있을까? 1,000만 원이요? 그 정도 여유 자금은 저도 없는데 오빠한테 직장인 신용대출이라도 한번 알아보라고 할까요? 아니다. 월급쟁인 내 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로 하고 너는 장사하고 돈을 좀 만지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수중에 있을 줄 알았지. 친정엄마한테 빌려볼 수는 없나? 사돈댁이 재산이 좀 있으시잖니? 바깥사돈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돈도 좀 있고. 저희 친정엄마요? 아니요. 엄마는 돈 관리 전부 알아서 하시고 집이나 땅 같은 거 사놓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엄마한테 돈 빌려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너가 딸인데 너가 급하게 장사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은 빌려주시지 않을까? 글쎄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 거짓말로 빌려서 다시 어머님한테 빌려드린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자영업자 대출 같은 걸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휴, 니네 시아버지가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은 나오지도 않아. 너는 어떻게 사업한다는 애가 1,000만 원도 없니? 어디서 빌려오는 재주도 없고 친정부모가 돈이 있으면 뭐해? 가족들끼리 서로 힘들면 빌리고 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정이지. 죄송해요. 저희 엄마 노후자금이라서 제가 빌려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공짜로 가져오래? 나중에 전부 다 이자 쳐서 갚는다니까. 됐다 됐어. 답답한 너를 믿느니 그냥 내가 알아서 구하는 게 빠르겠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시모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신혼 때부터 노골적으로 돈 필요하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고 처음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라서 가족끼리 서로 어렵고 힘들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돈을 빌려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사업이 어렵다느니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둥 별별 거짓말을 다 해가며 돈을 빌려가는 것이 시모였습니다. 빌려가면 거의 90%는 못 받는다고 봐야 하고 제가 신혼 1년차 때 어머님에게 빌려준 돈을 다 합치면 5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한 번 갚지도 않고 수시로 50만 원, 100만 원씩 야금야금 빌려가길래 저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돈 갚으라는 소리를 했더니 자기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시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직도 엄마가 그 버릇 못 고쳤냐고 다시는 시모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면서 저 대신 시댁에 찾아가서 한 번 뒤집어 엎고 500만 원 원금 받아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시모한테 돈 빌려준 적은 거의 없고 정말 빌려줘도 아무 상관없겠다 싶은 3만 원, 5만 원 같은 푼돈은 솔직히 가끔 한 번씩 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큰 돈은 빌려드린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어제 내 이야기 생각 좀 해봤어? 아, 돈이요? 돈은 저는 진짜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지. 우리 집은 정말 하루가 어려운데. 제가 정말 돈이 있었으면 진작 빌려드렸을 텐데 저희 집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다 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돈을 빼서 빌려드릴 수가 없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그런 부탁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는 정말 너만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 시아버지 일인데 어쩜 그렇게 남 일처럼 냉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제 사정 말씀드릴게요. 그럴 거 없다.
안 그래도 걱정 많고 심란한 사람한테 뭐하러 전화해서 더 힘들게 해. 돈 빌려줄 것도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하지 마. 네, 좀 어디서 빌려오려는 노력이라도 해봐. 내 생각엔 너희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빌려주시겠어?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직 건강도 다 회복 못하셨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나는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도와줄 텐데 1,000만 원 그거 바깥 사돈 양반 보험금 받은 거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안 되나?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이요? 지금 그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무리한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이 그냥 돈이지. 이런 사정 있고 저런 사정 생각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뻔히 현금 1억 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가족끼리 1억이야? 저는 지금 어머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돈 이야기 계속 하실 거면 저 이야기 그만할래요. 그냥 눈 딱 감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봐. 작년 봄에 건강하시던 저희 아빠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멀쩡하던 엄마까지 쓰러지셨어요. 이래저래 다 정리하고 나니 아빠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엄마나 그 돈 쓸 수도 없고 쓸 생각도 없어서 아직까지 엄마 통장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세요. 워낙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보는 저까지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심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돈이야 처음부터 빌려줄 생각 전혀 없었고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아버님이 사업 때문에 돈 필요하다는 말도 처음부터 거짓말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못된 시모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가장 눈치 보고 무서워하는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또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했냐고 정말 세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 마침 그때 또다시 어머님으로부터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1,000만 원 못 구하겠니? 정 힘들면 500이라도 좀 해줘봐. 가족끼리 도울 생각을 해야지. 너는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니? 보험금을 1억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외동딸한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엄마, 나야 정환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와이프한테 돈을 빌리긴 왜 빌려? 정환이? 아니 너가 마누라 폰을 왜 보고 있어? 별일 아니고 그냥 농담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농담! 장인어른 보험금에서 1,000만 원 빌려오라는 말이 농담이야? 그리고 아빠한테는 내가 오늘 전화해봤는데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있는 아빠가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해?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그냥 나는 옆에서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이길래. 솔직히 얘기해. 이번에는 또 뭔데? 다단계 또 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다단계는 무슨.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진짜 정신 차려.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부모 보험금 가져다가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종환아,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연락 안 할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고 나 앞으로 다시는 엄마 보러 집에 안 갈 거야. 아들 얼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 미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나중에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시모는 이미 과거에 다단계로 크게 돈을 날린 적도 있고 사이비 종교 비슷한 곳에 수백만 원씩 가져다 준 경력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아버님이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생활비도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면서 어머님이 10원짜리 하나 허튼 곳에 쓰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저한테 돈을 빌리셨다면 비슷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니 아마 다시는 저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를 못할 겁니다. 사실 시모가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 제 입에서 쌍욕이 나올 뻔했지만 그랬다면 온 동네방네 본인이 며느리한테 욕먹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을 사람이에요.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줬고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따로 연락 못할 겁니다. 흔히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현명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모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딱한 마음에 몇 번 도와줬었는데 앞으론 얄짤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우리 집에 생활비 1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안 될까? 엄마한테 방금 전에 전화 왔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벌써 돈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 알겠어. 내가 장모님 계좌로 100만 원 넣어드릴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좀 아껴 쓰시라고 해.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그 정도면 두 분 생활비 충분할 거야. 당신은 돈도 잘 벌면서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당신한테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긴 나가서 100만 원 벌려고 해봐라. 일 잘하시는 우리 주방 이모도 100만 원 벌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출근하셔야 돼. 내가 지금이야 사업이 잘 나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나 처가댁 식구들이나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생각 안 해? 당신이 망하긴 대체 왜 망해? 나는 다시 예전에 못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무조건 열심히 해서 나를 계속 호감시켜줘. 이 넓은 집에서 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운동하고 관리하고 이 삶을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이나 장모님도 조금만 돈 아껴서 쓰라고. 요즘 들어서 당신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처남도 은근히 나한테 가져가는 돈 많아. 내 동생이? 당신한테 따로 연락해서 용돈 달라고 한다고? 진짜 미쳤나 봐. 걔가 뭐가 이쁘다고 용돈을 줘? 걔는 회사도 똑바로 안 다니는 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손 벌리네? 나이가 32인데 진짜 잘하는 짓이다. 갑자기 급하다고 10만 원, 20만 원씩 달라고 한 게 벌써 석 달째야.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남이 정할 일 없고 돈 필요하면 당장 우리 가게 나와서 일 좀 하라 그래. 새로 오픈한 가게 사람 없어서 난리야 난리. 거긴 우리 친정집에서 멀기도 하고 걔가 옛날부터 몸 써서 하는 일은 잘 못하더라고. 조금 놔두면 알아서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애니까. 용돈 조금씩 주면서 당신이 잘 봐주고 있어. 그래도 하나뿐인 처남이잖아. 에휴, 일단 알겠어. 나 지금 가게가 바빠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들어와 있어. 알겠어. 이따 백화점 갈 건데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으니까 돈 좀 아껴 쓰자 제발. 잔소리. 저는 36 젊은 나이에 음식점 창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엄청 폼나는 일은 아니지만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한밭식당을 3개 운영 중이고 1인분에 7,500원 하는 한식 뷔페 하나 그리고 공장 구내식당도 2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하지만 그만큼 보상은 확실해요. 정확히 얼마를 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제 손에 남는 돈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돈가스집을 하나 말아먹고 배달 전문 식당도 하나 말아먹은 뒤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하던 작은 한밭식당을 물려받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적성에도 잘 맞고 운이 좋아서 6년 만에 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1년 연애하고 작년 초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나 결혼한 뒤에도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신 선물 많이 사주고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완전 호구 잡히는 줄도 모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주었었죠. 여보, 이번 달에 차 새로 바꾼다고 했지? 그럼 지금 타던 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팔아야지. 그거 아직 쓸만한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걸? 그럼 그 차 그냥 팔지 말고 내 동생한테 주면 안 돼? 걔가 얼마 전에 면접 보고 새로 직장 구했다고 하는데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다네?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는데 이참에 당신 차 주면 안 될까 해서. 차는 좀 그렇지 않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남한테 저렴한 중고차 하나 사라 그래. 면허 따고 10년 동안 운전해본 적도 없잖아. 그냥 당분간 버스 타고 다니던지 경차 사라고 해.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고작 그 차 한 대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내 동생이 경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내가 타던 차는 초보가 운전하기에는 너무 크고 기름도 많이 먹어서 처남이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안 맞는다는 소리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외제차 타고 오면 윗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외제차가 뭐 어때서? 형편되면 끌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기름값은 내가 종종 넣어주면 되니까 당신 차 그냥 내 동생 주자. 어차피 너가 쓰는 돈이 내 돈이잖아. 누가 보면 당신이 벌어서 주는 줄 알겠다. 뭐야? 이제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 결혼하기 전에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너가 내 인생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 그렇게 말하긴 했지. 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재벌집 아들도 아닌데 돈 잘 벌 때 아껴야 한다니까. 당신은 비싼 외제차 타면서 우리 집에 쓰는 돈만 아낄 생각이야? 내가 돈 쓰는 게 아까우면 솔직하게 말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알았어, 내가 타던 차는 처남 줄게. 그럼 됐지? 고마워. 진짜 우리 가족은 당신 덕분에 산다. 엄마가 주말에 한 번 둘이 같이 놀러 오래. 당신 좋아하는 장어 구워준다더라. 그래, 장어 좋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낼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럼 엄마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용돈 50만 원만 더 보내줘도 되지? 그래, 알겠어. 당신 좋을 대로 해. 제가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을 버는 건 사실이고 결혼할 때는 아내가 원하는 건 전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일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처갓집 생활비를 저한테 달라 하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 드리기로 아내와 합의했으나 온갖 핑계를 대며 50만 원, 100만 원씩 처갓집에 더 보냈고 아내가 매달 사치 부리는 것과 시부모 처남까지 저한테 돈을 뜯어가니까 점점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들 따로 있고 저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처남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저나 아내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주제에 만나고 있는 여자는 있었고 얼마 전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내가 진짜 그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사고 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처남 때문에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겠지. 원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철이 드는 경우가 있어. 당장 애 낳고 살 집도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도 해줄 거 없다고 그냥 동생 보고 알아서 하라셔. 무슨 방법이 있겠지. 월세라도 한번 알아봐봐. 월세는 무슨 월세야? 월세집에서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 그래서 말인데 그냥 당신이 큰 마음 먹고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처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줬던 차 팔면 월세 보증금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월세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월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가진 건 돈뿐인데 이참에 내 동생 신혼집을 당신이 마련해주는 게 어떨까? 나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당신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내 동생을 살게 주면 어떨까? 명의는 어차피 당신 명의로 하고 공짜로 전세를 주는 거지. 그럼 내 동생은 신혼집이 해결되니까 좋고 당신은 부동산 투자하는 셈 치면 되니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집을 사서 처남을 공짜로 살게 하라고?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세도 못 돌리고 3억 4억 하는 집을 나보고 그냥 놀리라고. 우리 엄마도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하더라. 나쁘게 생각할 거 없잖아. 당신이 돈 잘 벌고 능력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우리 가족이 손 벌리는 거지. 이제 하다하다 처남한테 집을 사달라고 하네. 결혼하고 2년 동안 내가 당신네 집안에 가져다 준 돈이 1억이 넘어. 나한테 돈 맡겨놨냐? 남자가 쪼잔하게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앉았어?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염치가 있으면 너도 정도껏 해야지. 처남 새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사고 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지를 말던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 말 조심해. 우리 가족 무시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 차라리 나 혼자 살 테니까 너는 너네 집 가라. 뭐야?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내 말 못 알아들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네 집으로 짐 싸들고 꺼지라고. 더 이상 거지 같은 인간들 먹여 살리기 싫으니까 너가 사온 거 들고 너네 집으로 가. 아니 애초에 혼수라고 해온 건 TV 하나밖에 없지?
그거 들고 꺼져. 카드랑 차키 놓고 가고 너 동생이 타고 다니는 내 차도 당장 가져와. 이건 아니지, 여보. 내가 좀 심한 부탁을 하긴 했는데 내 동생 장가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그 뒤로는 돈 이야기 다신 안 꺼낼게. 지금 이 와중에도 집 사달란 얘기가 나와?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조만간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해.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다신 집 해달란 소리 안 할게.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은근슬쩍 와이프 뒤에 숨어서 제 돈 뜯어가는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질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더 달라고만 하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라 여기서 끊어내고 제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낸 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장인장모를 비롯해서 나중에는 처남까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잘못했다고 찾아오지만 그 인간들 만나줄 생각도 없습니다. 아내가 순수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고 제가 평생 호강시켜줄 생각이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같이 먹여 살리고 싶진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따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가 손님이 너무 없다. 왜?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오후에 손님이 몰려올 줄 알고 평소처럼 만들었는데 비가 안 그치니까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샌드위치 및 생크림 들어간 빵 같은 건 오늘 지나면 팔 수도 없거든. 당신이 가져다가 어머님 댁에 좀 가져다 드려. 그 정도야? 그럼 공짜로 가져가긴 좀 그러니까 내가 내 용돈으로 계산할게. 어차피 당신 돈이 다 내 돈인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문 닫을 때까지 못 팔면 그냥 폐기해야 하니까 당신이 좀 가져가. 어머님 빵 좋아하시잖아. 에이, 그래도 파는 상품인데 공짜로 막 주면 돼? 돈 주고 사 먹어 버릇해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식구들한테 어떻게 맨날 돈을 다 받아? 이번에는 다 못 팔고 남는 거니까 그냥 드려도 돼. 어차피 집에 가져다 놔봐야 당신이나 나나 빵은 질려서 안 먹잖아. 남아서 버리느니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낫지. 알겠어. 다음에 엄마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라 해야겠다. 너무 많이 챙겨주지 말고 적당히 싸줘. 이따 퇴근하고 갈게. 알겠어, 이따 봐. 나도 슬슬 마감 준비해야겠다. 저는 혼자 1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작년에 결혼을 했고 성격이나 대화가 잘 통하는 남편이라서 지금까지 크게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었네요. 예전 학창시절부터 저는 정말 빵을 좋아했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2년제 전문대 제과제빵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배우는 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그 후에 1년을 해외로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 이후 전국에서 유명한 큰 빵집에서 일도 해봤고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서 살기 위해 젊은 나이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14평의 작은 가게지만 매장에서 파는 빵들은 물론이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럽 느낌이 물씬 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평이 좋았어요. 가게를 오픈한 지 아직 만으로 2년이 되진 않았는데 벌써 단골 손님들도 꽤 많이 생겼고 하루에 만드는 빵은 대부분 그날 전부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팔 물건도 부족하다 보니 시댁이 가까이 살고 있지만 직접 빵을 나눠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시부모님도 제가 만든 빵이 입에 맞고 맛있다고는 하시지만 일부러 가게까지 찾아와서 사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 볼 때마다 맛있더라. 다음에 한번 맛 좀 보자 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길래 언제 한번 비가 와서 장사가 쫄딱 망한 날 남은 빵을 싸서 남편에게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여보, 혹시 당신 가게에 단팥크림빵이랑 단호박스콘 남은 거 있어? 남았으면 한 개씩만 빼놔줄래? 내가 이따 퇴근하고 가게 들러서 사갈게. 아, 맞다. 앙버터랑 치즈 들어간 길쭉한 빵도 좀 부탁해. 어쩌지. 다른 건 다 팔렸고 앙버터 2개 남았다. 이거라도 미리 빼놓을까? 그래, 내가 일찍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럼 앙버터라도 좀 빼놔줄래? 알겠어. 당신이 빵을 다 찾고 별일이네. 누구 가져다 주려고? 아니, 저번에 당신 가게에서 남은 빵 엄마한테 가져다 줬잖아.
근데 그때 먹은 게 맛있었는지 또 드시고 싶은가 봐. 다른 건 없다고 하니까 앙버터라도 사가야지 뭐. 어머님 드리려고? 그럼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어머님 드리는 건데 돈을 어떻게 받아? 아니야. 파는 물건은 공짜로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는 안 가져가면 폐기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가 계산하고 가져가는 게 맞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드리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빵 만들려고 아침 일찍부터 반죽하고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하잖아. 그걸 어떻게 내가 공짜로 가져가냐? 아무튼 이따 들를 테니까 팔리지 않게 미리 빼놔줘. 부탁 좀 할게. 알겠어. 다음에 혹시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줘. 양을 좀 더 만들던지 오전에 미리 빼놓으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남는 거 있으면 내가 사서 가져다 드릴게. 저는 남편이 계산하겠다고 카드를 내밀 때마다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해서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면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다고 하면 빵 몇 개 챙겨드리는 건 일도 아닌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까 싶었죠. 어차피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 돈이나 남편 돈이나 결국엔 같은 돈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맞고 제가 틀렸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쁘니? 손님 없을 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지금은 괜찮아요. 손님 좀 없는 시간이라서. 전화통화는 힘들어도 카톡 보내시면 일하다가 보는 대로 답장할게요. 저번에 너네 가게에서 가져온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처음엔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재주가 좋은 줄은 몰랐지.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빵이 맛은 있는데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엔 좀 그렇더라고. 소보루빵 같은 건 없니? 나는 단팥빵에 크림 들어간 건 별로더라. 찹쌀 도너츠 같은 것도 좀 해봐. 아, 그러셨어요? 다음에 신메뉴 추가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말인데 맨날 감질나게 조금씩 먹으니까 아쉽더라고. 다음엔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되니?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들하고도 나눠 먹게. 너네 가게 홍보도 되고 좋잖아. 아,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도 제가 만드는 것보다 팔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이 더 많아지면 혼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많이는 좀 그렇고 어머님 드실 만큼은 제가 종종 남겨놨다가 드릴게요. 그거 좀 더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어차피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줌마들이라고 해봤자 자주 보는 사람 6명이거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빵이랑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한 10개만 보내줘.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조금 더 만들어 보긴 할게요. 근데 하루에 팔리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아니, 맨날 팔다 남는 거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더 만들어서 주면 될 거 아니냐. 너 이번에도 또 돈 받을 생각이야? 네? 아니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면 그냥 드려야죠. 근데 지금까지 왜 맨날 돈 받고 그러니? 내 아들이 맨날 찔끔찔끔 가져오길래 너는 왜 그렇게 손이 작냐고 했더니 자기도 퇴근하고 남은 거 사오느라 그렇다고 하더라. 너 부부 사이에도 돈 다 받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변명하지 마. 너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내가 좀 먹는 게 아까워? 남들은 자식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하면 집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 맨날 뭘 가져다 준다 하는데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너가 미리 알아서 챙겨주면 어디뒀나? 아니요, 어머님. 제가 미리 챙겨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밀가루 하나, 버터 하나부터 전부 최고급 비싼 재료 쓰면서 만드는데 어머님한테 맛보라고 가져다 드려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아니, 드려도 제가 드리고 싶을 때 제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허이고,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한 일하는 줄 알겠다. 빵 쪼가리나 쪼물락거리는 주제에 유세 떨지 마라. 이쁘다, 잘한다 해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방을 떨어. 제가 건방 떤 적 없고요. 어머님도 그냥 앞으로 빵이 먹고 싶으면 가게 와서 돈 주고 사서 드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대단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 달라고 부탁하시지도 말고요. 참나 요즘 애들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괜히 한 번 챙겨드렸다가 평생 빈대붙을 기세였어요. 매번 내가 그냥 가져가라 해도 남편이 부득부득 카드로 계산을 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짜로 주면 그게 진짜 공짜인 줄 알고 더 내놓으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뒤로 다신 연락 한 통 없네요. 아마도 저를 평생 안 보고 사실 기세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